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의 인구 절벽에 대응한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려온 출생아 수 자료는 위기감을 넘은 절박함에 대응한 대책을 지역사회 다방면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부산의 최신 출생아 수 자료를 기반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시사점을 분석해보고 향후 부산시 인구 정책의 방향도 함께 제시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초이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 여러 차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이제 출생아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주목할 만한 수치를 짚어주신다면요? 네, 이제 올해 2, 4분기에 이제 통계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통계청 자료인데, 네. 부산에 이제 합계 출산율이 0.66명이 됐습니다. 네. 작년에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이제 0.72명인데, 그보다도 0.06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전국에서는 이제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로 굉장히 부산의 이제 합계 출산율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 14,000명 정도 넘는 출생아가 이제 출생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2, 4분기까지를 작년 2, 4분기와 비교를 해보면은 역시 이제 큰 폭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부산의 이제 출생아 문제, 그리고 이제 인구의 어떤 사회적 증감 문제를 보면은 자연적 증감과 이제 사회적 증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이제 출생아는 자연적 증감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주 심각한 매우 큰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저출산은 비단 부산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전국의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부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이제 0.78명이라 해서 0.78 쇼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또 미국의 한 대학 교수는 한국의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이런 어떤 저출산 경향을 보고 정말 믿을 수가 없다, 할 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이제 출산율은 그만큼 위기인데,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0.72명이니까 이제 전국적 출산율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습니다. 서울의 출산율이 이제 0.5명대까지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는 이제 서울 다음으로 안 좋은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구의 문제는 자연 증감과 사회적 증감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인구가 유출되는 비중이 한 13,000명 정도, 10,000명이 좀 넘는 인원이 이렇게 유출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청년 인구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울은 자연적 증감, 즉 합계 출산율이 낮다 하더라도 사회적 이동을 통해서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집중이 된다라고 본다면,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외부 유입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매년 한 10,000명 이상 이렇게 순유출이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부산의 여러 가지 이제 출생아 수의 감소와 더불어서 사회적 이동, 이런 것도 이제 심각합니다. 더불어서 인구의 총량도 이것을 이제 정확한 학술적 용어는 아닌데 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많은 이런 현상으로 접어든 것을 한국식 영어긴 합니다. 데드 크로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데드 크로스요? 예, 네. 데드 크로스. 근데 정확한 표현은 이제 데스 크로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제 이 사망 인구가 많은 것이 전국에서 가장 좀 대도시 중에는 빨랐습니다. 지금 이런 경향을 본다면 이제 인구의 총량의 감소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부산에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출생아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영유아, 아동, 보육시설이 이제 급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교가 이제 폐교가 많이 된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대학의 정원 감축, 부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극심해서 대학에 이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되고요. 또 이제 아이들과 관련된 산부인과라든지 소아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병원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타격이 있어서 이런 것이 이제 급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원도 신권뿐만 아니라 뭐 금정구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조차도 이제 폐원이 되는 그런 네.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산의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을 하려면 밤새 줄을 서야 하고 또 예, 예. 대기 번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특성을 보면은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낡은 집들을 이제 철거를 하고 새로운 이제 주택지를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집합적 주택들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든다면 강서구라든지 부산 내 동래구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어린이집, 특히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제 부모들은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쪽에는 이제 정말 대기표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부산에 뿐만 아니라 전국적 상황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지난 한 4년 동안에 한 6천 개 정도 없어졌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부산도 훨씬 더 다른 도시보다 빠르게 한쪽에서는 대기표를 받아야 되지만 더 네. 많은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런 현상이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통계로 기초지자체마다 최저 네. 보육 기준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어떤 항목 또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생활 공동체, 근린 공동체, 동네 공동체가 행복해지도록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서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동네의 어떤 복지 기준선을 좀 수립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동 같은 경우에 또 노인도 그렇지만 아동들에 대한 어떤 시설 조성을 할 때 지역 단위의 계획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막 필요하면은 막 그 민간 차원에서 이제 조성을 하고 그래서 관의 개입이 공공적 개입이 거의 없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예를 들면은 영국은 이제 정부 명칭이 보건과 사회적 돌봄 부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소셜 케어라는 것인데 그만큼 영국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서구에서는 돌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이죠. 돌봄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아동 돌봄이 있고 장애인 돌봄, 노인 돌봄인데 네. 이 아동 돌봄은 역시 지역 사회의 하나의 기준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인구 전체 뭐 한 2,000명당 아동 시설은 뭐 2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하나의 기준선을 수립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원이 몇 명,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첫째는 시설의 기준을 좀 정하고 또 서비스 기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또 워낙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 기준을 동 단위마다 인구의 규모에 따라서 정하자.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이 돌봄이라든지 보육 기준, 어린이집 외에도 이제 방과후 시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 함께 돌봄센터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중복적인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데 대한 하나의 기준선을 정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가 동 단위의 어떤 책임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공급할 어떤 책임을 부여하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보육 기준선과 아이 돌봄 기준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줄어드는 출생아 수가 부산에 의미하는 바가 또 있다면 어떤 예.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아이 그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졌고 세계 유일한 현상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 먼저 이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이런 사태가 났는지.
이 모든 이제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육하고 이렇게 번성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인간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은 개인의 자유의 결과이기도 합니다만은 사회 전체의 어떤 재생산에 보면은 아주 위험한 그런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신호가 왔는지 첫째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반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인구가 회복되는 것은 예를 든다면 프랑스가 이제 1970년대 우리로 보면 1.4명 이하의 이제 출산율이 예상이 되니까 아동수당의 도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동수당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가 프랑스를 들 수 있겠고요. 프랑스, 네.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일본이 출산율이 서서히 감축을 했습니다. 1970년대에 비해서. 네. 우리나라는 1960, 70년대에 합계 출산율이 4명이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고 일본만큼 정책적 대응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출생률이 낮아지는 것을 우리 사회의 큰 적신호로 보고 제가 생각할 때 첫째는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들을 시민들을 주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설계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도 신뢰를 할 수 있고 정책을 신뢰하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량 있는 사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 고령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들이 이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여성들 출산 그 적극적 가임 시기가 이제 대략 20대에서 30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균형 있게 어떤 아이 돌봄과 직장, 그래서 일 가정에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 사회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사회, 좋은 사회, 그리고 역량의 어떤 사회다. 이런 사회적 설계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부산에서 이런 실험들을 전국적 차원보다도 더 강력하게 실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대적으로 현재 부산의 경우 고령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 고령층에 대한 지원과 복지가 궁극적으로 출생아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현재 태어나고 있는 아이의 미래는 현재 청년층, 고령층이 이 미래 세대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쪽으로 빨리 우리 사회가 모든 어떤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네. 국민연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적립이 기본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받을 연금을 지금부터 이제 내고 있는 사회인데, 그러나 이제 물가에 연동되는 어떤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80세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적립했던 금액보다도 훨씬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그 태어나는 아이들 또 미래 세대들이 부담을 줄여주려면은 현재 성인 인구층 그리고 고령 인력층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훨씬 오히려 사회의 긍정적 가치의 어떤 생산이라든지 확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는 게 더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고령 인력들이 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 부담은 적게 주고 또 더 건강하게 살아서 보건의료 재정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 정년제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연령차별금지법,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그런데 이런 이제 계속 고용이라든지 연장 고용이라든지 정년 연장이라든지 일본은 이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저출산 사회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면은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대비도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태어나는 아이의 미래는 성년층의 책임과 또 노력에 예, 예. 달려 있다 예,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노년층의 역량 확보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예. 이 부산의 인구 정책의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오거돈 시장이 이제 있을 시기에 인구에 대한 그 인구 역량 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박형준 시장이 보궐선거로 나오게 되면서 바로 본인이 이제 그런 정책들을 이어받아서 했던 게 인구 역량 평가에 대한 조례와 인구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 문제로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데 대한 어떤 면에서 부산시 전체가 저는 패닉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패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큰 불안감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하나의 이제 공포인데 이걸 좀 패닉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한 표현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현재 부산의 정책을 보게 된다면 인구 역량 평가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네. 별다로 대책을 좀 잘 못 내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구 정책은 대단히 어렵고 장기적이고 또 부산시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그런 현실은 제가 인정이 됩니다만 네.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에 대한 노력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부산시가 이제 박영준 시장이 15분 도시 이런 걸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네.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이제 해피 챌린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생활 권역을 좀 강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올해 아마 3개 정도 지정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물리적 공급 위주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 돌봄이라든지 장애인 그리고 노인에 대한 생활권 단위의 돌봄의 15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특히 이제 원도 신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밀도는 높은 지역이지만 산비탈에 오래된 노후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교통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리적 시간 거리로 직선 거리로 하면은 5분이 걸릴 거리가 한 30분이 되는 게 이제 원도심 이렇게 삼복도로 상황의 교통 문제인데 예를 든다면 이런 교통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15분 도시가 생활권의 어떤 15분 도시의 혁명이 저는 돼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부산의 이제 인구 문제는 첫째는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그리고 좋은 도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출산이 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묻지마 난동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마약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정치적 지도자들의 어떤 윤리 문제 이런 네. 사회에서는 아이 낳고 싶은 생각이 저는 안 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행복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역량 거기에는 개인의 어떤 직업 역량도 필요하지만은 공동체의 어떤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동네 단위의 생활권 서비스를 좀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출생아 수를 기반으로 인구 정책을 좀 더 거시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와 부산시가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출산, 보육, 교육, 취업, 노후까지 생애 전주기를 바라보고 벌어진 틈을 메우는 정책만이 현재의 위기를 막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